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호준TV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BMW 3 시리즈 투어링을 준비했습니다. 3 시리즈 하면은 컴팩트 프리미엄 세단에서 왕이죠, 왕. 그런 왕이 뒤에 꽁무니를 약간 변경하면 얼마나 실용성을 갖게 될까, 일상에서의 시승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젊은 아빠가 타기에 적합한지, 짐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비는 어떤지, 그리고 여자가 운전했을 땐 또 어떤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일상 시승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색을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시승차는 이거 꼭 오늘 가져오겠대?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나가겠다고 했어. 오늘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갈 건데, 오늘은 이 차입니다. 3 시리즈. 그런데 보면 제 오늘 유튜브 촬영 가방도 있고, 캐리어도 있고, 기저귀 가방도 있고, 심지어 유모차도 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실을 짐이 되게 많은데 3 시리즈에 무슨 짐을 다 실어? 하고 봤더니 이 차는 3 시리즈 투어링이야. X7을 눌러놓은 것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3 시리즈 투어링. 투어링이랑 해치백은 다른 거야? 투어링은 트렁크는 이렇게 뒷부분이 끝까지 올라온 거고, 해치백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좀 떨어지지. 그럼 외국에서 많이 본 그 외건들은 투어링이라고 봐야 돼. 이게 외건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럭스 유모차랑 캐리어를 실었을 때 이렇게 실어도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 가방 하나 더 싣고, 은재가 오늘 꼭 가져가고 싶어 했던 레인지로버 미니카까지 실으면은, 이 정도 짐이면은 진짜 정말 체감상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타고 있는 CLS의 한 체감상 한 4배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짐 공간의 용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짐 공간의 모양입니다. 3 시리즈 투어링은 어쨌든 투어링이 외건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끔 짐 공간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 돼 있어서 짐을 정말 알차게 실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힌지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힌지의 어떤 그 철제 부품들이 보이지 않게끔 커버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볼게. 계기판에 BMW 딱 뜨네. 어느샌가부터 BMW는 이 가운데 모니터에 그 차의 그 색깔의 모델을 이렇게 띄워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X7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어. 뭔지 알아? 휠이 이거보다 더 좋은 휠이 껴져 있어. 항상 그렇더라고. 휠을 놓쳤어, 휠을. 그래서 오너들로 하여금 휠 좋은 휠 빨리 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야. 이 차가 밖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야. X7을 눌러놓은 것 같지 않아? 보통 이런 외건은 맞아.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 자, 그럼 일단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 출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차를 선택하고 내가 봤을 때 가장 당황했던 건 언젠지 알아? CLS 잘 타다가 디럭스 유모차 처음 샀을 때, 내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차를 선택하고 나서 가장 당황했을 때는 그때였어. 유모차를 유모차를 사서 실었는데 안 실려. 그리고 나서 카니발을 정말 애용했잖아. 유모차 안 접고 그냥 던져놓을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여러분, 애기 없고 그냥 총각일 때는, 연애할 때는 그런 유부남들의 말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그치? 그러면서 또 하고 있네, 오빠가? 그러면서 나도 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이 투어링은 정말 누굴 위한 차냐? 아빠를 위한 차인 것 같아. 아빠를 위한 차야. 근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냐? 차 한 대로 출퇴근도 다 해야 되고, 차 한 대로 여행도 다녀야 되고, 차 한 대로 운전 재미도 느끼고 싶고, 차 한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어제 이 차를 딱 처음 받아서 타는데, 와, 시트에 앉자마자 나는 땅에 앉은 줄 알았어. 너무 낮아서? 시트 포지션이 진짜 낮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트 포지션 낮은 거는 스포츠카들이 많이 이렇거든? 막 박스터 이런 거 타면은 타자마자 그냥 훅 내려가잖아. 이 차는 투어링이잖아. 실용적인 차인데도 불구하고 앉자마자 역시 BMW다. 엉덩이가 지면에서 불과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을래나? 왜 운전 자세를 딱 잡아봤어.
이 스티어링 휠 이 텔레스코픽도 보세요 여러분. 근데 나는 운전대를 약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운전대를 당겨 보려고 당겼어. 여기서 또 한 번 눌렀어. 와 여기까지 와.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BMW는 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 뭘 만드냐고 하는지 알아? 조이를 만든다 그래. 조이. 잠깐의 운전을 하더라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와, 딱 스포츠카야. 진짜로. 근데 너무 너무 자세가 이렇게 되니까 밟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짝 넣어야겠어. 뒤에 봐, 뒤에 누가 있나? 알았어. 아 그러면은 그거네. 진짜 차 한 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네. 내가 뭔가 이동수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아까 말했던 조이. 즐길 거리를 내가 지금 즐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걸 진짜 운전해보면 느껴져. 딱 이 자세가 자세가 진짜 좋아. 운전 자세가. 차를 만약에 한 대만 사야 된다. 나 같은 성향이 한 대만 사야 된다. 요즘 그렇다면 나 이 차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 예진이는 미국 여행이 더 좋아? 유럽 여행이 더 좋아? 유럽 여행이 더 좋아? 왠지 알아? 왜? 미국은 아직 안 가봐.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나 친한 동생들이랑 형들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아하는 거가 갈라지게 마련이야. 어떤 유럽적인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미국의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차를 선택할 때도 포드 랩터 이런 거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유럽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 투어링의 이 뒤에 지붕이 예뻐 보이는 거야. 이건 마치 그거랑 똑같아.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V8기통에 으르릉 아니면 포드 막 F150 픽업 트럭에 막 그 마초스러운 그런 걸 좋아하는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유럽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투어링을 보자마자 예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거는 정말 그 유럽을 상징하는 유럽 문화의 상징이니까. 이런 투어링은 지금 실제로 오빠랑 유럽 여행 많이 가면은 도로 풍경에서 세단을 보는 게 더 어색해. 맞아. 이런 투어링을 더 보는 게 많다고. 나는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 문화를 즐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3시리즈 투어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빠가 이제까지 리뷰한 말 중에 뭔가 제일 쏙쏙 들어오는 되게 좋은 말들이었어. 아니야, 평소에도 다 이렇게 했어. 아니야. 너무 좋았어 지금. 아니야. 근데 지금도 저기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고 프랑스 말 그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유럽 가고 싶다. Black guy, I said you're brown yourself. Let me offer help. Come on 예진아, inside. 그래도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와봤잖아. 어떤 것 같아? 스포츠카. 그러면 세단으로서는 완벽하게 편한 느낌은 별로 안 들어? 근데 3시리즈라는 차가 원래 그런 컨셉의 차야. 맞아. 3시리즈는 진짜 BMW가 가장 잘하는 장기 중에 하나야. BMW의 가장 참 잘했어요. 진짜 예뻐. 솔직히 역대 3시리즈는 디자인이 안 예뻤던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 라노스를 만든 적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포르쉐도 실수 한 번 했잖아. 996. 연비는 13.5km 나왔고요. 빗길이고 연비 주행 엄청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역시 4기통 가솔린 엔진은 경제성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에코 모드 넣지도 않았고요. 그냥 편안하게 흐름에 맞춰서 주행했습니다. 젊은 아빠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나처럼. 나처럼. 자, 도착. 연비 13.6km. 연비가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휠 타이어 세팅이 17인치 휠에 225mm, 전륜 후륜 모두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연비와 승차감 세팅이죠. 이번에는 이 3시리즈를 타고 잠깐 우리 부부가 나들이를 갔다 올 건데요. 이번에 운전을 피글렛 양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예진아, 운전해봐봐. 여자가 느끼기에는 이 3시리즈의 주행 감성이 어떤지
한번. 그치, 많이 해봤지. 우리 옛날에 320에 탔었잖아. 근데 그 감성이 살아있어. 이 차도 똑같아. 왜냐면 원조집이잖아, 원조집.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초기 시동 소리조차도 제가 기존에 탔던 3 시리즈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봐봐. 이걸 직분사 소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 특유의 소리가 있네요. 자, 제가 3 시리즈를 탈 때만 해도 그 제놀 램프였는데 이제 LED 램프로 다 바뀌었죠. 물론 상위 모델은 레이저 램프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레이저 램프랑 이 LED 램프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밝기 차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은재가 낮잠을 자는 타이밍을 틈타서 잠깐 데이트하러 나왔습니다. 어디 가자고? 송도 커넬워크? 거기 가고 싶어? 어? 거기 가고 싶어? 아니 지금 이거 타고 드라이브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니까 거기 가서 물색을 해보는 거지. 시트 포지션 낮은 거 처음 탈 때 느꼈어? 무슨 스포츠카에 앉은 것처럼 시트 포지션 낮지? 앉자마자 시트 포지션부터 높였어. 이 핸들링 오랜만이지? 진짜 다르지, 벤츠랑. 달라, 많이 달라. 미국에서 럭셔리카를 누가 타는지 조사를 해봤어, 옛날에. 전쟁에 참가했던 그 좀 나이 있는 부자들 있잖아. 그런 부자들은 막 캐딜락이나 링컨, 그러니까 애국심이 막 강하니까. 그리고 젊은데 도전적이고 한참 진취적인 사람들은 BMW 제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미 이뤘는데 약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벤츠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확실히 이 세그먼트에서의 제왕, 이 세그먼트에서의 원조집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지금도 우회전 한번 하는데도 스티어링 휠 동작이 괜찮지. 내가 예전에 BMW 막 리뷰하면서 그때도 뭐 차알못이었지만 더 차알못이었지만 벤츠는 진짜 막 다 잘 받아주는 것 같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잘 받아줘. 핸들링이 진짜 빠릿빠릿해. 그치. 아무튼 지금 3 시리즈 피글렛이 운전하고 있는 3 시리즈를 타고 송도 무슨 워크? 그냥 송도. 송도로 가고 있습니다. 고속 안정감은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속에서는 약간 통통 튀는 것 같은 승차감이 고속도로에서는 완벽한 안정감으로 다가오지. 체감 속도가 되게 낮아요. 진짜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100km로 달리면 체감 속도는 한 60km로 달리는 느낌 들어요. 오, RPM을 높이시는 피글렛님. 근데 지금 이 차는 럭셔리 라인 모델이야. 지금 페달 시프트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BMW가 좋긴 하지만 스포츠성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탈 차는 아니야. 그 사람은 엠팩을 타든지 340i 투어링을 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컨셉을 갖고 있는 이 럭셔리 라인 모델도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렇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BMW에 피가 흐르면 럭셔리 라인 모델도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감성을 품고 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운치 있네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BMW 탈 때 있잖아, 나는 유턴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1M 탈 때 항상 유턴을 신나게 했지. 편의 장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땅바닥을 비춰주는 이 라이트는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두울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라이트의 형상은 플래그십 7 시리즈나 X7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타고 나서 다시 이 차를 바라봤을 때 더 예뻐 보이기 마련이지. 카페를 찾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줘야 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열심히 출연해주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진 찍어줍니다. 3 시리즈 투어링의 경우 이 뒷문짝에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뒷문짝에도 센서를 안 넣어주잖아요.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뒷문짝에도 센서가 있어서 애기 태우고 그럴 때 스마트키 꺼내지 않아도 뒷문짝을 아주 편리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도 그렇다면 있을까, 센서가? 한번 가볼게요. 발 있나? 이 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주머니에 있는 채로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도 인식이 됩니다. 911과 마찬가지로 듀얼 머플러를 달고 있어요.
근데 기존 320i는 싱글 머플러였거든요. 그래서 저 듀얼 머플러가 더 반갑습니다. 911과 마찬가지로. 자, 지금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이 모드는 모든 BMW들이랑 같아요. 기특한 게 오토홀드가 있어. 아, 오토홀드 아주 환영해. 에코 프로 모드로 아니다, 일단 먼저 연비를 알아보자. 연비 아까 12.몇. 지금까지 좀 막 탔을 때는 지금 송도에서 시내 주행 하도 많이 하고 길을 좀 헤매서 11.8km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에코 프로 모드를 해놓고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구간 단속이 80km거든요. 에코 프로 모드를 해놓고 연비를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신형 BMW로 바뀌면서 연비 초기화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다고 연비 초기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비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럴 때는 음성인식하면 돼요. 연비. 현재 평균 연료 소비율은 리터당 11.9km입니다. 연비 초기화 해줘. 현재 평균 연료 소비율은 리터당 11.9km입니다. 영어로 해야 되나 봐. Reset the fuel consumption.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음성인식 실패. 주행 정보 가가지고 주행 데이터에서 여기서 개별 설정 초기화를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자, 지금 연비가 다시 초기화 됐어요. 야, 근데 이게 오르막일 때는 연비가 엄청 떨어져. 이게 티는 안 나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 우리가 리어카 끌 때 옛날에 오르막 끌 때 진짜 힘들잖아. 똑같아, 차도. 아마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을 거야. 13.2. 정속 주행을 해도 떨어져, 오르막. 야, 정속 주행 하는데 연비가 10km까지 내려왔어. 10.7, 10.6 계속 떨어지지. 이게 마치 그 느낌이야. 영화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안는 거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내가 예진 이렇게 들어보면은 와, 이게 힘 진짜 확 들어가거든? 약간. 그 정도 아니잖아. 근데 그렇긴 해도 사람을 그렇게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동작이야. 그런 것처럼 차도 이 오르막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엄청난 부하를 이겨내고 가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얘가 이제 타력 주행을 해. 탄력 주행. 여기가 정점이야. 내려간다. 이제 내려갈 때는 연비가 확 올라갈 거야. 봐봐.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타력 주행을 할 건데 엔진 RPM이 지금 맞물려 있지 않아. 엔진은 공회전으로 내려왔어. 지금 타력 주행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는 그거밖에 없어. 오, 쭉쭉 올라가네. 바람밖에 없어. 공기 저항이, 노면 저항이랑 바람 저항만 이겨내면 되는데 내리막이니까 이제 엔진을 침대에 이렇게 던지는 거지. 엔진 브레이크도 안 걸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동력을 끊고 내리막을 촤 글라이딩 하는 거지. 연비가 다시 15까지 올라갔어. 15. 이거 안 켜고 있었어. 인천 되게 예쁜 거 다 지나갔어 지금. 자, 엑셀을 떼니까 점점 내리막이 끝나니까 속도가 줄지. 그러네. 그치. 자, 다시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올라갈 때 연비는 10km, 다시 내려오니까 연비 17km 찍혀있네. 리셋 한번 다시 할까? 그래. 이 변수가 너무 커. 아, 평균 연비는 19.2가 나왔어. 뭐 상당히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연비 때문에 난 디젤 이런 분들한테 잠깐만요 이러고 싶어. 왜냐면 디젤은 시간이 지나면 시끄러워지니까. 가솔린은 내가 타던 320i를 아직도 타. 친한 형한테 팔아가지고 아직도 타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 차 가끔 본다? 아직도 신차 컨디션이랑 똑같아. 근데 물론 그 형이 차를 아끼는 형이라서 고급이 넣고 막 하는데, 아 그래? 근데 아무튼 오래 타건 안 타건 주행거리가 많건 적건 가솔린도 운전하기 나름이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넣고 달린다면 가솔린이 훨씬 재밌어, 디젤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20i 투어링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연비는 우리가 연비 주행을 했을 때 연비잖아. 그래도 평균 연비는 한 12에서 13은 계속 유지가 돼. 뭐 그 정도면 사실 디젤도 사실 뭐 연비가 막 20몇 이렇게 나온 건 아니거든. 디젤 평균 연비는 보통 15에서 17 사이, 가솔린 평균 연비는 11에서 13 사이. 이 정도면 뭐. 그리고 디젤은 한 400만 원 더 비싸. 물론 엠팩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320i 엠팩도 나올 겁니다. 아닌가? 모르겠다. 낮은 시트 포지션 그대로 느껴진다.
역시 BMW입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느꼈습니다. 역시 BMW는 잘 달립니다. 게다가 3시리즈 투어링은 짐도 많이 싣습니다. 아빠들에게 정말 최고의 차인 것 같아요. 굳이 빨리 속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0km로 달려도 80km로 달려도 언제나 운전의 즐거움, 조작하는 즐거움, 스티어링, 기어 변속, 엔진 회전 모든 동작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만약 차를 한 대만 사라, 그렇다면 저는 340i 투어링을 사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색을 알람 설정, 더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